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전설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60, 70년대 그의 링에선 수많은 신화가 탄생했다.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알리는 파킨슨병 환자가 돼 나타났다. 신경세포의 죽음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병. 파킨슨병에 걸린 쥐는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돈다. 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쥐에게 어떤 세포를 집어넣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손상된 신경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쥐가 회전을 멈췄다. 재생이 불가능했던 세포가 되살아난 것이다. 강렬한 춤과 노래로 아시아를 질주했던 클론. 클론의 멤버 강원래는 건강한 남성의 상징이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강원래는 다시는 두 발로 걸을 수 없게 됐다.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소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휠체어 타는 배우고 그런 거 이제 한 4개월 정도 배우고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 생활은 거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가, 이거는 뭐 굉장히 심한 얘기였는데, 네 몸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얘기 듣고 이제 저도 뭐 인간으로서, 제가 뭐 연예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한 3, 4일은 밤새도록 울었죠.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사나. 현재로선 척수신경을 다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강원래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단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세포가 망가졌다면 새로운 세포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희망은 자꾸만 고개를 든다. 세포인데 그거를 갖다가 신경에다가 심어놓으면 혹시라도 이 세포가 신경을 연결해줘가지고 뭐 서서 걷지는 않더라도 대소변이라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감각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발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겠다. 강원래처럼 척수신경을 다친 사람들이 걷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꿈이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포치료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세포치료법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백혈병으로 고통받던 성덕바오만은 골수 이식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골수에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 즉 조혈 모세포가 있다. 백혈병은 그 세포에 이상이 생긴 병이다.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환자 자신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되는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아야 한다. 이상이 생긴 조혈 모세포를 없앤 후 새로운 골수, 즉 새로운 세포를 넣어주는 것이다. 바로 얘는 골수와 같은 세포. 그다음 우리가 피부가 상처가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 이제 피부가 재생이 돼가지고 아물게 되죠. 바로 이런 어떤 우리 몸의 최소한의 양으로 존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어떤 항상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체줄기세포라는 겁니다. 사람의 피부나 혈액 등 몸속에 이미 자란 상태로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 이 세포는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미 치료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구의학연구소. 성체줄기세포와 함께 세포 치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배아줄기세포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며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있다.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배아줄기세포.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면 최초의 세포가 탄생한다. 5, 6일 후엔 세포의 수가 급격히 늘어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세포 덩어리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210여 가지의 세포로 변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만능세포로 불린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분화시키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세포 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또는 심장근육세포 또는 연골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이를 사용해서 앞으로는 재생의학이라고 불리겠습니다. 이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세포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아줄기세포가 심장세포, 신경세포, 인슐린 분비세포 등으로 분화한 모습이다. 이 줄기세포의 놀라운 능력은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차병원 세포유전자 치료연구소에서는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신경세포가 손상된 쥐는 한쪽 방향으로만 돈다. 1시간에 1000번 이상 회전하는 파킨슨병 쥐에게 줄기세포를 넣어 관찰했다. 줄기세포를 넣은 쥐는 시간이 흐를수록 회전 횟수가 줄어든다. 쥐의 운동 능력이 정상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잘 적응이 된, 생착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생략된 줄기세포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기능 해석에서 줄기세포를 주입한 쥐의 뇌세포 사진이다.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신해 신경세포가 서서히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식한 줄기세포가 뇌 조직으로 이제 생착이 되면서 정상적인 8주가 지나자 거의 정상적인 신경 조직이 만들어졌다.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물론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는 과연 마법의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 배아줄기세포의 이 치료 과정은 약 3단계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어려운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는 과정이 1단계이고요. 2단계로서는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분화된 세포를 확립해내는 분화배양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화된 이 특정 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에게 직접 임상적으로 치료해서 난치병을 치료해낼 수 있는 기술, 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생명공학 연구소인 이황연구소.
이곳에서는 파킨슨병을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서서히 죽어서 나타나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사사이 교수는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를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でこの猿の ES 細胞から猿のパーキンソンモデル動物に移植するというのは将来的には人の ES 細胞から作ったドーパミン神経をパーキンソン病の患者さんに移植するということと非常に並行した研究になりますのでこれが非常にいいモデルに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사사이 교수는 일본 원숭이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를 자라게 했다.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에게 이식된 그 도파민 세포는 뇌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았다. 쥐 실험의 다음 단계인 원숭이 실험 결과는 2년의 관찰 후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영장류 실험이 활발하다. 특히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이 대학의 연구팀은 원숭이의 배아줄기 세포를 확보했다. 연구에는 키노몰고스 원숭이 24마리를 사용했다. 이 연구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의 줄기세포를 단성 생식을 통해 얻었기 때문이다. So that's what we 단성 생식이란 난자에 전기 충격을 주어 난자가 정자와 수정한 것으로 착각하게 해 배아를 만드는 생식 방법이다. 이 배아는 생명체로 자랄 수가 없어 윤리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단성 생식으로 만든 배아도 줄기세포를 만든다. And so far we've seen them become all of the cells in the body. They can become muscle cells and bone cells, skin cells, and in our case we're most interested in them becoming neurons, the kinds of neurons in particular called dopamine neurons that die in Parkinson's disease. So by changing the media in subtle ways and changing their environment, we can make them become different kinds of cells. 인간과 비슷한 신경 구조를 가진 원숭이 실험에서 줄기세포의 효능이 인정되면 사람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의 탄생은 복제의 시대를 열었다. 돌리 이후 세계 각국에선 연이어 복제동물이 탄생했다. 수정란의 세포들은 이미 태아로 자라기 전에 운명이 결정된다. 한번 피부세포가 되면 그 세포는 영원히 피부세포로 존재하다 죽는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멸된다. 복제는 이 영원 불변할 것 같았던 세포의 운명을 뒤집었다. With cloning, you take a cell that is aimed to be a cell its whole life, and by just placing that cell in a different environment, just put the nucleus of that cell into an egg, what you get is a new individual. So the cell that used to be skin now has to be a whole new individual in a matter of hours. In a few hours you have to switch
all the genes off, all the genes that were determined to be skin, just shut them off, and turn on all the genes that were supposed to be a new embryo and a new fetus and a new individual. 이미 늙어버린 세포도 새 생명이 될 수 있다. 복제는 과학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For the success of cloning using adult cells certainly is a shock to us and it changed our concept in biology. So not only had all these potential applications, but the entire biology concept changed. We no longer believe that differentiation is a one-way street. 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난자 속에 있는 핵의 일부분을 제거한다. 이 난자에 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게서 떼어낸 체세포의 핵을 넣으면 복제 수정란이 만들어진다. 이 복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넣어 임신이 성공하면 복제 동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1999년 한국에서도 복제 동물이 태어났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복제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복제 동물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숱한 의문이 생겼다. 동물이 가능하다면 인간도 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면 100명의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복제 인간이 태어난다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복제하면 또 다른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결혼 2년째를 맞은 오정아 씨에겐 기쁜 일이 생겼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실지 모르겠네요. 마침내 임신을 한 것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오정아 씨는 임신 초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쌍둥이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다. 8주 됐을 때 쌍둥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 네. 정말 내 뱃속에 아기가 둘이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단 쌍둥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물론 좋기는 한데 조금은 이제 처음보다는 부담감이 조금 더 먼저 오기는 해요. 한 번에 남들은 둘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는데 둘이어서 더 기쁨도 2배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요. 쌍둥이다 보니까 더 기대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아기가 이제 또 출산을 하면은 또 감정이 또 틀릴 것 같아요. 오정아 씨가 낳을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나 체질이 똑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생겨날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면 이 수정란은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수정란이 2개로 분열된다. 이 분열에 의해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일란성 쌍둥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수정란 속에서 분리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도
모두 얼굴 모양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신체 구조라든가 등등이 지금 연결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수정란에 그 안에서 다 다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다. 그래서 신이 창조한 복제라고도 한다. 공식적으로 인간은 인간 자신을 복제한 적은 없지만 인간에 의한 동물 복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제의 영역은 살아있는 동물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상에서 사라져간 동물들을 되살리고 싶은 꿈. 그 꿈을 복제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맘모스는 2만 년 전에 멸종된 동물이다. 시베리아의 동토에서는 지금도 맘모스의 시체가 발견되고 있다. 맘모스의 냉동 시체는 일부 과학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게 만든다. 새로운 방법으로 동물 복제에 성공한 일본 야마구치 대학 수의학연구소. 스즈키 교수 연구팀은 죽은 어미소의 배 안에서 다 자란 송아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송아지를 살려내고 싶었다. 2001년 11월 마침내 스즈키 교수는 죽은 송아지의 세포를 이용해 복제소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한다. 5마리의 대리모로부터 2마리의 복제 송아지가 탄생한 것이다. 死んだ牛をどうにかして復活させようという亡くなった動物を生態として復活できればこれほどなんていうんですかいいことは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てこういうことをやったんです。 죽은 소의 세포를 영하 30도에서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부활시킨 실험. 영하 30도에 보관한 것은 시베리아의 동토와 비슷한 환경에 있던 세포가 과연 복제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993년) 스즈키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4가지 유전자가 들어간 키메라 소를 탄생시켰다. 멸종 동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복제 기술과 함께 유전자 조작 기술이 필요하다. これ4種類の遺伝子が入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ホルスタインとですね、和牛のまず受精卵とですね掛け合わせまして、それと、リムジンと、活毛和種ですね、こちらでいう阿蘇のですね赤毛和種っていうやつと掛け合わせまして、それを受精卵の形でくっつけまして、そしてこういうふうにここまで胚盤胞っていうところまで育ててやって、ホルスタインの牛に入れてやったんです。そしてできたのがこういう4つの遺伝子を持ったキメラができたんですけども。 유전자를 조작한 소를 탄생시키고 죽은 소의 세포로 복제 소를 만드는 것은 이미 멸종된 동물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복제하기 위해서다. 스즈키 교수는 세포만 살아있다면 멸종 동물을 복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시베리아 동토에 얼어있는 맘모스를 복제를 통해 살리는 일. 스즈키 교수가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이다. ですから絶滅種というのはですね、やっぱり環境の破壊だとかですね、いわゆる人間が人為的に滅亡させたものと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はやはり私の気持ちとしてはそういった
人為的に滅亡したものはやっぱり人為的にその復活させてやるべきではないかっていう私の自身の哲学があるわけです。한국에서도 세포를 가지고 멸종위기의 동물을 복제하려는 꿈을 가진 과학자가 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꿈꾸는 대상은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다. 하지만 호랑이의 체질적 특성 때문에 호랑이 복제는 대단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이 호랑이는 자연 배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다른 이제 동물처럼 일정한 시기에 한 번씩 이 난소에서 난자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교미배란 동물이기 때문에 호랑이 난자를 거의 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호랑이 난자 대신 아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의 난자에다가 복제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걸 이종간 복제라고 하죠. 이 이종간 복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완벽한 이종간 복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종의 개념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요. 우리는 과연 백두산 호랑이와 맘모스를 만날 수 있을까? 세포 하나로 공상과학영화 같은 미래를 열 수 있을까? 살아있는 동물은 물론 멸종동물의 부활을 꿈꾸는 복제의 세계. 그 복제 기술은 장기 이식에도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불 맞추고.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실제로 기증되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길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를 가진 가장 적합한 동물은 돼지로 알려져 있다. 돼지의 장기가 사람에게 쓰이려면 동물 실험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2월 9일 서울대학병원에선 국내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개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시도됐다. 이 실험에는 외과, 내과, 수의학과, 마취과, 병리학과, 면역과 등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이 참가했다. 이종간 이식 수술을 하면 보통 장기를 이식받은 동물은 몇 분 안에 죽는다. 이날 돼지의 심장을 개에게 이식하자 단 3분 동안만 심장 박동이 지속됐다.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안전하게 이식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종간 이식 수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부 반응이다. 우리의 몸은 자신의 조직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을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이를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한 첫 단계는 사람의 유전자를 돼지의 세포에 넣는 일이다.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간 세포를 골라가지고 핵이 제거된 난자의 위란강에 이식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많은 여기 세포들이 있죠. 이 배경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유전자가 들어간 돼지 세포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세포라는 것, 원하는 유전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면역에 관련되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들어간 세포입니다. 들어가죠? 자, 주입이 됐습니다. 그거를 안정화시키고 UV로 한번 보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자, 제대로 들어갔죠? 예. 이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돼지를 만드는 실험실 내에서의 체세포 핵 이식 과정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복제 수정란을 암퇴지의 난관에 집어넣는 수술. 100개의 복제 수정란을 넣으면 그중 4-5마리의 복제 돼지가 태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말까지는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앤 형질 전환 복제 돼지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들어갔어요. 장기식이 되면 그럼 어떠한 장기를 사람이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정말 그 돼지의 장기는 크기라든지 그 생리적 기능이 너무나 사람의 장기와 흡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뭐 심장이나 신장, 췌장 이러한 것들이 쓰일 수 있다고 보죠. 그뿐만 아니라 피부라든지 각막 등 정말 이 돼지 장기가 사람한테 이식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오게 되면은 실제 돼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안 쓰인 부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해도 문제는 남는다. 돼지만이 갖고 있는 수인성 병원균이나 레트로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토대학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토다 씨와 가미우치 씨.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이들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이다. 스스로 주사를 놓고 철저하게 몸 상태를 관리하고 있지만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本当にもっともっと大変なんやって、糖尿ってすごい食事と運動と薬とそれだけやってて、全然それだけでは全然こう一日一日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し、だいたい20年以上経つと合併症が出やすいとかいうのは聞きますし、おかげさんで今まで合併症は出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なんかそれが心配です。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이들은 신문에 보도된 재생의학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S 細胞を利用して、あるいは幹細胞を利用してインスリンを分泌する細胞を作り出す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研究レベルで行われてますし、実際1にそういうふうな ES 細胞からインスリンを分泌細胞ができたっていうような論文も出ています。 교토대 재생의학연구소는 쥐의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로 키워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그들이 키운 인슐린 분비 세포를 이식했다. 당뇨병에 걸린 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 세포를 이식하자 점차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뇨병 증세를 호전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실험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쥐의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분할을 시켜가지고 당뇨병인 쥐에다가 이식을 했을 경우에 통상 당뇨병인 쥐 같은 경우는 혈당치가 500 정도 되는데 그 500에서 정상치에 가까운 120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ES에서 분화한 췌장세포가 이식했을 경우에 그 인슐린 분비 기능을 발휘해서 당뇨병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노우에 교수가 이끄는 교토대 재생의학 연구팀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아 줄기세포에서 키워낸 인슐린 분비세포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슐린 분비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서너 곳뿐이다. 이노우에 교수의 궁극적 목표는 획기적인 당뇨병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있다. 돼지의 세포를 당뇨병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돼지의 줄기세포에서 인슐린 분비세포를 만들어 당뇨병에 걸린 개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종 동물간에는 극미한 세포를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면역 경림막이다. 이 면역 경림막은 이종간 세포는 차단하지만 인슐린은 자유롭게 통과시킨다. 拒絶反応の原因となりますこういう抗体とかですね、免疫担当細胞がブロックされますので、ブロックされるし、この細胞の生存に必要な栄養素とか酸素は自由に透過しますし、もちろん糖とかインスリンは自由に透過しますので、そういうカプセル化がうまくいきますと免疫抑制剤いらな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多くの人にとってですね、福音となるような治療が開発できると。 2002년 7월 국제 이식학회에서는 중요한 사례가 보고됐다. 멕시코의 한 병원이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돼지의 줄기세포를 주입한 것이다. 세포 이식 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었고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됐다. 이 보고서는 세포 이식에 따른 면역 거부 반응은 극복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치료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자랄 수 있다. 이 특성 때문에 이제는 줄기세포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동물 복제는 만능인가? 동물 복제의 또 다른 면은 실패율이 높다는 것이다. 코네티컷 대학의 제리 양 박사는 미국 최초로 복제소를 탄생시킨 사람이다. (1999년에) 태어난 제리 양 박사의 복제소는 2번이나 새끼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복제동물은 출생 후 하루 이틀만 견디면 살아남는다. 그러나 복제동물의 탄생 과정엔 여전히 많은 장애들이 있다. 우선 출생 직후에 죽는 경우가 많다. Many cows do have problems after birth. In fact, about 50% of the cloned animals die within 1 day after birth. So that's another severe deficiency or problems in clone research. The third problem is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some of the tissues and organs in clones. And some clones suffer a breathing problem, lung problems. Some clones suffer heart problems. And some clones have diabetes. And some clones suffer immunodeficiency problems. 복제 수정란이 출생까지 이어질 확률은 10% 내외. 이처럼 복제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전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선
분자 구조에서 복제 실패의 원인을 밝혀냈다. 복제 수정란의 DNA에 메틸기가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정상 수정란은 시간이 흐르면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복제 수정란은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도 메틸기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정이 된 다음에 이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메틸기가 떨어지는 데 반해서 복제 수정란의 경우에는 전혀 그 메틸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게놈에 붙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메틸기가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발생에 있어서의 어떤 장기 형성이라든가 태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는 복제 동물의 효율을 좋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복제 실패의 또 다른 이유를 찾아냈다. 이들은 특정 유전자에 주목하고 있다. OCT4 유전자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로 수정란이 제대로 자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복제 수정란에서는 OCT4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If the OCT4 gene is not turned on, embryos will not develop. They will die at a very early stage when they implant. But it's not only that it has to be turned on, it has to be turned on at a right level. If the green color is not strong, embryos will not survive. If the green color is not at the right place, we think embryos will not survive. So just by looking at one gene, we can already understand why many embryos die.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세포 차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제 수정란이 세포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상 수정란과 복제 수정란을 비교해보면 복제 수정란은 태반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초기에 있어서의 복제 동물 생산의 경우에 초기에 있어서의 상당히 유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즉 태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그 태아 즉 생명체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복제 효율에 그 낮은 복제 효율이 좋지 않은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원인을 밝히게 된 것이죠. 복제 동물들은 분자 구조, 유전자, 세포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산되거나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다반사다. 체세포 복제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불완전한 기술이다. 2003년 3월 8일. 이날은 오정아 씨 부부에게 특별한 날이다. 이날 오정아 씨는 건강한 여아 쌍둥이를 낳았다. 동일한 유전자를 지녔지만 이 쌍둥이는 결코 똑같은 사람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란성 쌍둥이처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Because you'll have in an identical twin, you have the same egg, and the same embryo that sometimes split in half, and they develop into the same uterus for the same mom,
the environment after they're born is the same. In cloning, there are differences. You use different eggs, different uterus, and then the environment after they're born is different. So there will be differences. 유전자는 잠재적인 가능성일 뿐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유전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지능이나 성격, 행동 등이 크게 달라진다. 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유전자가 동일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늙어버린 세포를 처음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세포 하나로 나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가? 유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체세포의 유전자가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난자의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그 모두 제거되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배아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100%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에서는 복제 후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은 100명의 히틀러나 100명의 아인슈타인이나 100명의 프랑켄슈타인을 복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나, 100명의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세포가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 복제에 대한 세포의 반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다. 줄기세포의 혁명, 멸종동물의 부활, 장기이식의 새로운 가능성. 오늘의 과학은 복제라는 새로운 세포의 시대를 열었다. 그 시대가 희망이 되기 위한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